염정입니다. 오늘은 설 연휴 전날 마지막 거래일이었고요. 이번 주 3거래일 동안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행히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지수는 코스피지수 3100에 도달을 했고요. 여전히 이제 기관들 연기금 중심으로 순매도세는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순매도세에 비해서 그래도 지수는 견고하게 잘 버티고 있고요. 이제 관건은 삼성전자와 시총 1, 2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등이 있어야지 이 지수가 다시 3200을 터치하고 지수의 회복세와 함께 다시금 1월 초에 그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연기금이 계속해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매도를 하는 부분이 계속 마음에 걸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의 추세를 한번 보면은 다소 그냥 긍정적인 부분이 이제 포착이 되는데요. 이번 3거래일 동안 최근 월화는 매도세에 이어졌고요. 오늘은 그래도 순매수세에 이어갔습니다. 순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지켜볼 부분은 선물시장인데요. 선물시장 3거래일 동안 매수 이어가면서 오늘은 현선물 시장 모두 매수를 보였습니다. 선물은 앞으로의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선물에 매수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단기적으로 시장은 좋을 거다라는 양호할 거다라는 상승에 베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선물 모두 매수를 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설 연휴에 외국인들의 움직임 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네, 시총 상위 20종목을 보는데요. 주목할 부분은 이제 단연 이제 카카오였습니다. 오늘 카카오의 상승세가 크게 눈에 띄고요. 6% 상승, 곧 5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최근에 김범수 의장이 사회에 환원, 본인의 절반을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라는 뉴스가 있으면서 카카오 자체의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사회 환원 최근 들어서 ESG 경영 그리고 사회 환원에 가치를 두는 투자자 그리고 기존 주주들의 그 기대에 부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 상장 이슈 상반기 내에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통틀어서 약 한 세 회사 정도가 3개의 자회사 정도가 3-4개의 자회사 정도가 상장 예정이 있기 때문에 상장사 이슈까지 해서 카카오의 질주는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현대차, 기아차, 더불어 이제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정도까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급락했던 현대차 중심으로 애플과의 협력으로 인해서 협력 중단으로 인해서 급락했던 부분이 일정 부분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고요. 현대차 본연의 가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현대차 종목에 다시금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LG전자, LG의 지주, LG의 계열사에 대한 분리 그리고 지배구조 이슈까지 LG도 주목해야 된다라는 부분 일단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오늘 얘기할 종목은 이제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로 인한 작년의 최대 피해주이자 코로나 이후는 최대 수혜주로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음지와 양지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가장 주목받을 기업은 주목이라기보다 가장 빠르게 회복세를 보일 부분이 이 항공과 여행업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대한항공은 연초에만 해도 연초에 17,000원대 코로나 이전에는 한 18,000원대 정도에서 하다가 코로나 최저점은 8,200원까지 급락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30,000원대 그리고 최고점은 31,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었는데요. 지금 30,000원대는 유지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약 한 3.5배 정도 최저점 대비 지금 상승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아시아나의 합병 이슈로 인해서 더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이냐가 가장 큰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 대한 이야기는 꼭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이제 공시를 통해서 이제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렸었고요. 역시 유상증자를 통해서 유상증자의 자금의 목적 그리고 신주 인수권에 대한 거래 그로 인해서 대한항공 주가는 어떻게 반영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공시를 보기 전에 이제 대한항공이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고요. 이제 화물 운송 부분에서 26만 톤으로 약 동기 대비해서는 13% 정도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여객 분야에서 상승은 당연한 거고요. 여객 분야로 인해서 상승은 당연한 거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화물 운송의 급증 그리고 코로나 백신 수송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매출에 대한 기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제가 이제 재개를 함에 따라서 이제 IT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뭐 자동차 부품 등의 수송을 담당을 한다, 운송을 담당을 한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화물 운송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요. 화물 운송은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약 한 200% 가까이까지 매출액의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상승은 맞지만 그 규모 면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여객 부분은 한 하반기 정도로 모두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여객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치가 폭발하면은 동사의 주가는 그야말로 여객이 동반했을 때 동사의 가치는 진짜 크게 확대가 된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와의 합병인데요. 아시아나의 합병이 가장 큰 이슈 또 될 것인데요. 그로 인해서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죠. 유상증자 결정 공시 열었고요. 실제로는 지금 맨 처음에는 약간 2조 2천억 원 정도의 자금 조달을 할 것이다 라고 공시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금액을 증액해서 약 3조 3천억 원의 규모의 유상증자를 할 것이다. 제가 유상증자 할 때는 꼭 자금 조달의 목적을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금 조달의 목적 꼭 확인하셔야 되고 목적은 채무상환 자금 그리고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타법인 취득은 뭐 아시아나인 거는 누가 보기에도 자명하기 때문에 특별히 채무를 상환한다는 부분 그리고 아시아나 인수에 대한 부분이 자금 조달의 목적이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가 악재로 반영되지 않고 호재 또는 그래도 유상증자가 타당하다. 우리가 이유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기존 투자자들, 기존 주주들, 그리고 신규로 들어갈 신규 투자자들의 이제 셈법이 복잡한데요. 일단은 일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겠죠. 이번에도 일단 예정 발행가 지금 현재가 오늘 종가가 3만원대고요. 일단 3만원 안팎으로 지금 주가는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정 발행가가 19,100원, 19,000원이라고 치겠습니다. 19,000원인데요. 확정은 이제 2월 26일자로 확정 공시가 나올 겁니다. 예정 발행가 이에 19,000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할 경우 지금 현재 3만원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19,000원이면은 거의 뭐 30% 정도 할인된 가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최근에 주가가 올랐지만 이제 예정 발행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기준에 맞게 정한 걸 거고 아마도 예정 발행가가 살짝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기존의 주주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주주분들은 신주 배정 기준일은 1월 16일자로 주주 명부에 있었던 분들인데 그러려면은 이틀 전
거래일 기준 이틀 전에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제가 몇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거고요. 이미 이제 신주 배정은 끝났습니다. 신주 배정 끝났고 주식 배정수는 0.79, 0.8 정도로 봤을 경우 10주 가지면 8주의 신주 인수권이 생기시는 거고요. 이제 청약 예정일 잘 기억하세요. 예, 3월 4일입니다. 3월 4일 구주주는 3월 우리 사주니까 아니고요. 우리 사주에 대한 건 빼고 예. 우리 구주주분들은 3월 4일, 3월 5일 양일간 하셔야 되고 납입은 3월 12일까지는 꼭 하셔야 된다. 이것은 구주주분들, 기존 주주분들이 신주 인수권을 통해서 내가 싸게 할인된 가격 19,000원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싶다, 추가로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주가 상장되는 예정일은 3월 24일에 됩니다. 3월 24일 주식수가 빵 하고 늘어나는 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 기존 주주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신주 인수권을 통해서 유상 증가에 참여를 할 것이냐, 난 여유 자금이 있고 대한항공에 좀 더 투자하고 싶기 때문에 좀 더 투자를 할 것이냐, 신주 인수권 청약을 할 것이냐 아니냐만 판단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뭐 난 대한항공 주주지만 나는 좀 더 앞으로의 가치에 대해서 좀 더 높게 평가한다, 투자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시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신주 인수권 청약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더 이상 나는 대한항공의 주식을 늘리고 싶지 않다라든지 지금 당장의 자금력 때문에 이제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주 인수권 상장 기간인데요. 2월 16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고요. 2월 22일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5영업일 동안 신주 인수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주 인수권은 권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식이 상장되거나 이러는 게 분명히 아니죠. 그 한마디로 그 쿠폰 프리미엄만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설 연휴 다음 주 화요일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5영업일 동안만 거래되고 이 신주 인수권은 상장 폐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주 인수권 가지고 계신 분들 기간 꼭 기억하시고 신주 인수권 포기하시겠다라는 분은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요. 다만 얼마라도 수익을 거두실 수 있게 파시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파실 분들은 어떻게 하신다? 납입일을 기다리셨다가 청약을 먼저 해야겠죠. 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시고, 그리고 일정 날짜에 3월 12일이라고 아까 했나요? 예, 납입일에 자금 납입을 하시면 3월 26일에 상장이 된다. 추가 주식 받으실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신주 인수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실제 거래되는지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신주 인수권은 저번에 제가 이제 하나솔루션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하나솔루션 신주 인수권이 거래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신주 인수권 하나솔루션도 5영업일 동안 거래가 되고 있고요. 3월 5일 시작으로 해서 지금 4영업일간 이루어졌는데요. 첫날에 비해서 지금 뭐 조금씩은 떨어지고 있네요. 신주 인수권의 가치 계산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일단 신주 인수권은 우리가 주식 종목에서 주식 종합 차트 예를 들어 뭐 종목에서 찾으시면은 안 나와요. 신주 인수권이라고 여기 일단은 HTS 상에서 어떻게 하신다? 신주 인수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신주 인수권 관련된 화면이 쭉 나오고요. 예, 일별 추이라든지 뭐 현재가라든지 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상장은 됐지만 일시적으로 상장되는 거기 때문에 화면이 다르게 있다라는 부분, 거래는 가능하지만 화면이 정식 종목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꼭 하시고요. 아무래도 신주인수권은 5일 동안만 거래되는 거기 때문에 첫날 가장 거래량이 많네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많고 마지막 날은 이제 거래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거래량은 첫날이 가장 많았다, 첫날이 가장 고가였다라는 부분, 첫날 2만원까지 상승했는데요. 이 부분은 하나솔루션 신주인수권에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계산을 해보면 대한항공은 만약에 확정가가 유상증자 확정가가
19,000원인데요. 일단은 근데 아마 이거보다는 좀 더 플러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정가가 19,000원에서 뭐 한 예를 들어 2만 원이라고 했을 경우라고 예를 들어보면요. 현재 주가가 3만 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신주 인수권을 통해서 신주 인수권을 나는 사서 좀 더 싸게 유상증자 대한항공 주식을 좀 더 싸게 사고 싶다고 하면 적어도 신주 인수권을 만 원 이하로 사셔야 되겠죠. 만 원 이하로 매수를 하셔야 내가 만 원짜리 인수권에다가 유상증자 확정가 2만 원을 주고 3만 원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시간적인 갭이 생겨서 그러는 건데요. 유상증자 확정가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상장되는 날짜는 3월 26일이 신규 상장 날짜이기 때문에 상장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 한 달여의 기간 동안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예상하기는 힘듭니다.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잘 고려를 하셔서 신주 인수권을 통해서 내가 매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대한항공 종목을 그냥 바로 사버리던지 이런 부분을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주 인수권은 기존에 신주 인수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는 유상증자 필요 없다. 그럼 무조건 파시는 거고요. 무조건 파셔야지 돈으로 남는 거지. 그냥 갖고 계시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신주 인수권은 그냥 없어지기 때문에 유상증자 안 하고 더 이상 나는 여기에 자금 투입을 안 하겠다라는 분들 신주 인수권 꼭 판매를 하시고 만약에 뭐 5,000원 그렇게 해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신주 인수권이 5,000원이라고 한다면 5,000원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5,000원이라고 할 경우에는 신주 인수권에다가 유증 확정가인 2만 원을 만약에 더한다고 하면 25,000원에 매입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25,0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신규 인수권이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에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가 주가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부분이 이득이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지금 현 상태가 유지된다. 이 박스권이 유지되면서 대한항공의 주가도 약 3만 원 선에서 3만 원 앞뒤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계산해 보니 대충 5,000원에서 그래도 한 5,000원에서 7, 8,000원 사이 그 정도는 이루어져야 그래도 신주 인수권을 통해서 매수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대한항공 앞으로의 가치 그리고 신주 인수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외국인 기관도 빨리 매수로 돌아섰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시 한번 주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장 잘 알고 내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 선택하시고요. 가능하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리스크에 대한 부분 최소화 시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대한항공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설 연휴 모두 잘 보내시고 설 연휴 동안 많이 쉬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